안녕하십니까.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설민석입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는 현재를 비춰주는 거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현재에 나아갈 길을 알 수 있는 지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역사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왔는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남겨진 기록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기록 유산들을 알리기 위해서 간송미술문화재단에서 훈민정음 난중일기전을 기획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조상과 그에 관한 기록들이 있겠지만은, 자, 우리나라를 빛낸 영웅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세종대왕?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을 각각 대표하면서 거기다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까지 된 훈민정음 해례본, 그리고 난중일기, 이번 전시회의 두 주인공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에 만들어진 글자이자 책인 훈민정음은 예의와 해례,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의 부분은요, 세종이 직접 지으신 것인데 내가 왜 이 글자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란말싸미 뒹극에 달아 문자바로 서르사만 띠아니할세, 이 부분 아시죠? 이게 예의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좀 생소한 해례는 무엇일까요? 이 해례는요, 정인지를 비롯한 집현전 학사들이 훈민정음의 자음과 모음이 인간의 발성기관을 따왔다라는 구체적인 원리, 사용법,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한 부분이니까 일종의 훈민정음 사용설명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세종께서 작성하신 예의보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전승되고 이해해 왔는데, 문제는 여기는 해례보는요,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이 해례본이 사라졌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글자인 훈민정음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몽골의 글을 모방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화장실 창살 모양에서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만든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추측들이 나오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역사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여러분들 간송 전형필 선생님을 알고 계십니까?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평생 자신의 재산을 우리 문화재를 구입하고 보존하는 데 쓰신 분이에요. 바로 이 전형필 선생께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만나게 됩니다. 자, 때는 1940년 여름날이었어요. 간송 선생님께서 이렇게 계시는데, 당시 고서적 중개인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 막 바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간송 선생님이. 저 사람 왜 이렇게 어디를 바쁘게 가? 저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좋은 물건이 나왔나? 좋은 문화유산이 발견됐나?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알아봤더니 당시 경북 안동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책을 사려고 돈을 구하러 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얼마나 비쌌냐? 무려 1,000원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1,000원은 지금으로 따지면 큰 기와집 한 채를 구입할 수 있는 거액이었거든요. 그런데요, 간송 선생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 책이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내가 구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를 주고 사시냐? 1,000원을 요구하는 책을 무려 11,000원을 주고 사십니다. 책값은 10,000원이고 1,000원은 수고비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가치에 맞는 가격을 주고서 훈민정음을 구해야겠다. 이 책은 이만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 선생님의 배포가 담겨있는 일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송 선생님의 훈민정음에 대한 애착은 6.25 전쟁 때 일화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 수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북한군 쳐들어옵니다.
이 문화재를 남겨놓고 피난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을 미루다가 결국은 일단 피난을 가야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요한 몇몇 문화재만을 가지고 피난길에 오르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꼈던 게 훈민정음 해례본이었어요. 심지어는 잠을 잘 때도 베개 속에 넣어서 이렇게 넣고 주무셨던 게 해례본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 몸처럼 아꼈던 게 훈민정음 해례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런 비싸게 구한, 어렵게 지켜낸 이런 문화재를 가지고 있으면 귀하니까 나만 봐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간송 선생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광복 이후에 여러 국어학자들에게 이 책을 공개를 하십니다. 보시오. 이것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고, 우리의 훈민정음이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졌어. 널리 세상에 알리시오.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 연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 간송 선생님이시죠. 세종대왕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를 창조를 했고, 간송은 그 소리를, 그 문자를 전승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창조되고 전승되고 있는 훈민정음을 다시금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글자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으로 우리가 가진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겠습니다. 난중일기는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이 발발한 해부터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 참전하시기 직전까지 거의 날마다 적은 기록이 됩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전장 속에서 개인의 감정, 그리고 날씨, 지형, 꿈 이야기까지, 또 당시의 일반 백성들의 삶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했다는 점에서 아주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왕들은 그 이순신이 남긴 흔적을 따라서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방법과 자세를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직접 이순신의 글을 모아서 간행을 해요, 책으로. 그리고 이름을 붙여서 널리 알리려고 한 왕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조선 후기 이순신 장군의 열성팬 21대 왕 정조 대왕이십니다. 정조는 본인 때로부터 약 200년 전 사람이었던 이순신을 영의정,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국무총리로 높이고요. 나중에는 이순신의 행적을 모아서 충무공전서라는 책을 만들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라를 지키고자 한 사심없는 이순신의 자세, 위기를 기회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 그의 영웅적인 업적을 기림으로써 당시 신하들은 물론이고 후대에도 그의 정신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 책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순신의 일기였고, 거기에 전쟁 중에 쓰인 일기라는 의미의 난중일기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이것도 바로 정조 대왕 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어진 난중일기는 오늘날 영화의 콘텐츠로서 책, 소설, 게임, 그리고 공연의 소재 등으로 다양한 발전을 하게 되고,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힘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화유산은 우리나라의 국격을 나타내고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매개체입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의 스승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위창 오세창 선생께서는 문화 보국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재란 그 나라 사람들의 주체성과 정신적 가치가 깃든 유산이다. 단순히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가치를 지닌 것이 문화재는 아니란 얘기죠. 당대 사람들의 정신적 가치와 뜨거운 가슴의 표현 등을 담고 있어야 문화재라는 것입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의 그리고 용기, 그들이 꿈꿨던 세상을 경험해 본다면 그 자체로서도 우리는 문화 발전의 첫걸음을 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